이 학교 폭력 뉴스가 계속돼서 학부모들 걱정이 큰데요. 교실에서 동급생 주먹에 맞아서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가장 위험한 곳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학교 폭력.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며 심각성이 더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이웃집 고수에게 해결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가사,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이 사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학교 폭력이 어떤 건지를 좀 명확히 설명 듣기 위해서 네. 유형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법에 규정한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다 보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범죄들이 있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폭넓게 다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 그 온라인 폭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떼카, 카톡 과목, 방폭. 무슨 외계어처럼 들리겠지만 모두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돼 있는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은어들입니다.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 가지고 계속 욕한다든지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왕따시키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의 3호에 지금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핵심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거는 사실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퍼할 만한 일인데 그게 학생들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워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 좀 이슈가 되면서 가해 학생들이 가해를 숨기기 위해서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좀 더 나쁜 형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유형을 일단 좀 보면 요즘에 발생하는 것은 학습 방해형 괴롭힘. 일단 이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이 유형은 새롭게 생겼다기보다는 좀 전보다는 좀 교묘해지고 빈번해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중에 다른 친구의 필기구나 이런 것들 뺏거나 과제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문제가 대부분 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발이 힘든 상황으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도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또 새롭게 생긴 거는 강제인증 괴롭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제인증 괴롭힘.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강제 인증이요? 네, 요즘에는 이제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 아니면 좀 그 위협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남한테 시키는 거죠. 시켜놓고 그 행동들을 찍는 거예요. 그다음 찍고 강제 인증하라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변기를 핥는 거를 찍어서 인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걸 찍어서 인증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 너무 잔인한 방법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금품 갈취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전 같으면 빵 셔틀 들어보셨죠? 네, 빵 사오게 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빵 셔틀은 되게 소액적인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애들이 보통 부모님의 부모님의 신용카드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맞벌이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용카드들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킥보드 정도의 다액의 그것들 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뺏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든요. 전자 킥보드의 경우는, 전동 킥보드는. 네. 근데 전동 킥보드 면허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면허 운전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가해 학생들이 이렇게 학폭위에 신고를 당했다고 오히려 또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2차 가해를 받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가해가 더 무섭죠, 사실. 네. 왜냐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그 친구랑 학교에서 접촉은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보이긴 해요. 뭐 급식이라든지 이럴 때, 그죠? 그래서 2차 가해 경우도 녹음이나 뭐 아니면은 캡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요. 담임교사 아니면은 뭐 117 이런 데 신고를 다시 해서 심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그 2차 가해의 경우는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열려서 이제 거기서 가해 학생들은 조치를 받고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시 보호하는 조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뉴스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보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처벌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문제가 됐는데 계속 같은 반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그러면 이제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 싶거든요. 이 처벌은 어떤 식으로 내려집니까? 이게 이제 별도로 이제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고소를 하세요, 실제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그 내용들 중에서 형사 처벌이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의 아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해 학생들의 학폭 사실이 알려졌을 때 혹시 뭐 입시나 취업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완전히 이제 등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입시에 큰 영향이 있죠. 최근에 이제 작년이에요, 그것도. 작년 2024년 3월 1일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바뀌었거든요.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 이제 옛날에 6호, 7호, 8호의 경우는 졸업을 하고 난 뒤에 2년 정도 보관이 됐는데 이제 4년이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 동안은 어쨌든 학교 갈 때 큰 영향이 생기고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원조회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신원조회가 아니더라도 질문으로 할 수가 있죠,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취업에도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4세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수사 경력에도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벌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방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피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한 기관에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든 집이든 그다음에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협업을 해서 좀 아이들에 대한 그 원스톱 서비스처럼 이거 빨리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알게 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도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 학생이 있을 때 피해 학생이 좀 심리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여서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그게 부당한 일인지 모를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을 행동하면서도 그게 부당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모든 거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 그 해당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학교 폭력에 관한 이모저모를 잘 들려주신 김현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